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바꿀역, 시울이, 가벼울 유부터 보겠는데, 바꿀역자가 대표적인 글자인데, 이 글자는 시울이로도 쓰이긴 쓰이는데, 바꿀역이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바꿀역,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날일, 해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을 물, 말다, 그럼 하지 말아라, 금하는 거죠. 금지에, 그 표현이죠.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제 금지의 표현인 겁니다. 물입니다. 물. 또는 없을 물. 이제 없을 물인데, 이게 감싸는 거를, 한자에서 이거는 거의 감싸는 걸 자주 뜻하는데, 이게 금줄이죠, 금줄. 옛날에는 금줄을 쳤죠. 이게 금지한다, 뭐 말하라, 뭐 그거 하는데 금줄을 쳤었습니다. 근데 금줄을 하나, 두 개를 쳤다는 거는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제대로 이렇게 그 금줄을 친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뜻입니다. 이게 이 하나만 해도 없을 물, 그 물자입니다. 이게 물자인데, 날이 일자에다가 없을 물, 부정적인 의미의 없을 물, 부정적인 의미죠. 좌우간 없든지 말든지. 그러면은 그 하루가 부정적이 뭐죠? 하루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 하루가 이제 저녁이 되고 해가 진다는 것이죠. 해가 지고 이제 그 다음 날로 이제 바뀐다는 걸, 날이 바뀌는 것을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하루가 진다는 거는 이제 쉽게 하루가 지더라. 하루가 쉽게 지고 1년도 쉽게 1년 금방 1년 가더라. 금방 한 달 가고 금방 뭐 세월이 금방 가더라. 이게 대표적으로 그 최소 단위로 하루가 쉽게 가더라. 시울 2. 해가 이게 이제 진다는 거죠. 없을물, 없어지고,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죠. 폐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바꿀역, 이제 하루가 바꿔지고 그 다음날로 바뀌어지는 거죠. 바꿀역. 그래서 무역, 할 때 이 역자를 씁니다. 무역할 때 그 시울 이자를 쓰는데, 가벼울 유자는요, 이게 술의 차자잖아요. 이게 술의 차자, 술의 차. 이거는 이제 두목 주자인데, 이게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선역서자는 이렇게 해서, 이게 선역서자죠. 선역서자. 서쪽 하늘에 서쪽 하늘에 이제 둥지에 있는 어떤 새가 한 마리, 두 마리 양쪽으로 이렇게 부부 새가 되어 있는 새가 서쪽 하늘에 둥지를 트고 있는 어떤 그 서쪽 이거는 그 모양, 서쪽 하늘 해가 지는 선역 둥지를 튼, 딱 여기서 끝납니다. 서정서는 딱 둥지 튼 새가 양쪽으로 새 부부가 양쪽으로 이렇게 둥지에서 이렇게 있는, 서쪽 둥지에서 새 부부가, 이게 딱 선역서인데, 여기서 이제 잔이 하나 있어요. 술잔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술병 모양으로 보고, 이게 술병은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술잔 하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쪽 하늘에 해질 때 술을 한잔 하는 그런 모양으로 딱 보면서, 이게 하나 들어갔다, 이 술잔 하나를 보면서 이런 데는 술유자로 보는 거죠. 술유 또는 술유 또는, 이게 술병 모양 비슷하기도 하고 술잔 모양 비슷하기도 하고, 닭유 두 개입니다. 유자는 술유, 닭유 두 자입니다. 이게 술유, 닭유는 선역선은 이것만 하면 선역선인데 잔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잔이 하나 있으면 술유거나 닭유가 됩니다. 닭유는 닭은 어떤 이렇게 토대 위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술유 할 때는 이게 술잔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닭은 어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 토대가 되는, 이게 올라가지고 닭발이 여기 딱 잡고 있죠. 닭발이 해가지고 닭이 이제 딱 꼭 끼워 올라가죠. 닭발이 여기 왜 이거 술잔 같이 생긴 닭발을 올려서 닭발이 올라가서 닭이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술류로 볼 때는 술잔을 생각하고, 닭류로 볼 때는 닭발이 여기 위에 올라가는 어떤 뭐 이렇게 나뭇가지라든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수탉은 어떤 뭐 이렇게 이런 거 위에 하나에 올라와서 꽃게하고 짖습니다. 그 꽃게 합니다. 그래서 술류, 닭류 할 때는 선역서에서 이 하나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술류, 닭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으면 이제 두목추가 된다는 것이죠. 두목추. 두목추인데 이게 두목추입니다. 두목추인데 여기 이제 두목추는 이제 이거를 이제 술을 한 8병 마시는 호걸이다.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 닭으로 보면은 닭 중에서도 우두머리 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닭을 여러 마리 키우면은 장닭이라고 있습니다. 장닭이 있고 뭐 우두머리 닭인데 그 벼슬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요. 화려해요. 장닭 벼슬이 이렇게 수컷 새들은 조류는 수컷이 수컷이 더 화려하죠. 공작새도 암컷이 더 초라합니다. 이게 뭐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 두목추입니다. 이게 술류 당류에다가 이렇게 화려한 게 하나 또 이렇게 8팔자 술을 8병 마신다든가 아니면 화려한 뭐 벼슬이라든가 어떻게 보든 이게 두목추자는 것입니다. 두목추자에다가 술의 차자가 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벼울 유다. 두목추라는 것은 어떤 두목이라는 것도 무게가 나가고 무거운 어떤 헤비급의 그런 존재를 보고, 그 두목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중량이 엄청 나간다는 그런 존재를 보고, 그 애도 수레에다가 실으면은 가볍다. 사람이 직접 업으면은 무겁지만 수레나 그 차에다 실으면은 아무리 무거운 두목이나 어떤 그런 헤비급이라 할지라도 두목이라는 게 어떤 무게가 나가는 어떤 무게감의 어떤 그거에 그 상징하는 이제 그걸로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가볍게 된다. 그래서 가벼울 유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드칼류 두리올리, 이거 하기 전에 방금 전에 시울리 무역, 이거 구별해야 될 게 이게 하나 있고, 이건 변양이죠. 변양. 해가 이랬으면 선샤인이 이렇게 샤 비친데, 선샤인이 하나 이렇게 선이 그어지다시피 한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가 선이 그어지다시피 이게 있다는 거. 선샤인. 이거는 어떤 시울리 말물 그게 아니라 이건 선샤인의 햇살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양자, 이게 변양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양자인데, 이거나 변양자인데, 있든 없든 이거는 변양자입니다. 이게 있든 없든 변양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나 없냐. 이거 없을 때는 시울리 바꿀역 무역, 방금 설명했듯이 뭐 시울리 하면 용이하다 하죠. 용이하다 할 때 시울리자로. 근데 이거는 용이하다 바꿀역으로 주였습니다. 무역 할 때 바꿀역, 역지사지 그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두고, 이 아드칼류라는 거는 이게 사람이 이제 이게 칠복인데 이게 지팡이 하나를 수직으로 하나로 똑깍 지팡이 짚고 가는 거예요. 사람인 지팡이를 하나를 이 칠복 어떻게 치느냐,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아래로 똑깍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그렇게 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아래로 이렇게 칠복, 이게 칠복자잖아요. 칠복자인데 딱 아래로 그래서 딱 칠복 아래로 똑깍 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득한 길을 이렇게 지팡이 짚고 간다. 아드칼류. 뭐 이 바소자인데, 얘는 바소자잖아요. 바소자인데 바라는 거는 뭐뭐 하는 바 뭐 이렇게 말할 때 뭐 하는 바, 막 그런 그때 쓰이는 바자 있잖아요. 그 바소자입니다. 이 소자가 이제 주로 이제 쓰이는 무슨 장소할 때도 이 소자를 씁니다. 장소. 무슨 많이 있잖아요. 그 소자입니다. 장소. 재판소, 헌법재판소, 그 소자입니다. 툭하면 들어가는 소자들 있잖아요. 소자, 바소자입니다. 근데 그 바라는 건 어떤 방법, 방도, 그런 건데, 요즘에 이 유자는 거의 안 쓰는 유자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디 문장에서 유자가 나오면 이게 아드칼류 바 유자인가 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현대에서는 거의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글자입니다. 좌우간 사람이 똑깍 지팡이를 이렇게 치면서
아득한 길을 간다. 아득할 유, 바유자입니다. 바소할 때 그 그 유자입니다. 이름 유. 의미 똑같아요. 아득할 뜻만 이르지 유. 두려울 외자는 도깨비 모양의 어떤 반 모양의 밭이 이래저래 이렇게 논처럼 반듯반듯하지 않고 밭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산에 이렇게 좀 논은 상대적으로 반듯반듯합니다. 논도 이렇게 삐뚤삐뚤할 수 있지만 밭에 비하면 밭은 산에 경사진 곳에서도 지을 수 있는 게 밭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밭은 주로 논하고 비교했을 때 논은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반듯반듯해야 됩니다. 물은 수직으로 반듯반듯하지 않으면 물이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논은 반듯반듯해야 됩니다. 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근데 밭은 반듯반듯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밭은 이렇게 모양이 그래서 밭 모양을 주로 이렇게 도깨비 모양으로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도깨비 얼굴을 이렇게 형상을 할 때 밭 모양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한자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밭 모양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옷 의자인데 옷 의자가 원래는 옷 의자가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옷 의자인데 옷 의자에서 조금 좀 변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옷 의자다. 좀 틀리잖아요. 얘도 없고 그냥 바로 이거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요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좀 미칠미칠한 옷, 좀 틀린 옷, 이상한 옷. 그래서 좀 귀신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귀신 아니더라도 좀 그 어두컴컴한 고대 사회에서 전등이나 가로등이나 불빛이 없는 컴컴한 고대 사회의 어떤 산이나 외딴 옛날에는 해지면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밭 모양에 상징하는 어떤 두려움을 주는 그리고 또 옷은 아닌데 좀 옷 비슷한 모양으로 좀 이상한 모양 그래서 두려울 외자입니다. 외자 아무튼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형상과 어떤 그런 모양들 그런 걸 표현해서 두려울 외자 외경심 이런 건 좀 거룩한 좀 그런 거는 좋은 말인데 아무튼 글자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두려울 외자입니다. 다음으로는 붙을 속, 무리 속, 이을 촉, 귀. 그러면은 이거는 지붕시, 지붕시, 주검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부숫자예요. 부숫자, 주검시, 지붕시. 어떤 지붕을 이제 여기서는 지붕시라고 보고 지붕에서 어떤 집에서 이제 붙어 사는 건 지붕시라는 건 집이나 지붕이나 그건데 이거는 이제 하나가 있다. 그러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붕, 어떤 사람 사는 집에 어떤 붙어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하나, 둘, 또 양쪽으로 이리저리 하나, 둘, 이거는 많이 붙어 있다. 이리저리 많이 붙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애벌레 촉자죠. 애벌레 촉자. 그 애벌레가 이제 이게 속자라는 건데 붙을 무리 이을 촉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지붕시에다가 붙어 있다. 이제 많다. 그리고 이제 애벌레 촉자. 그러면은 이게 이건데 그 붙어 있다. 이게 지붕시 이제 집 같은데 이게 붙어 있다 이거 많은 숫자. 이거 많다는 거는 대대로 붙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할아버지 때 이 애벌레라는 이 애벌레 그물 껍데기가 이게 감싸져 있는데 그 안에 벌레가 들어있다. 애벌레 촉자죠. 근데 이제 집에 이제 이 애벌레들이 뻗떡하면은 애벌레가 집에 어떤 장소에 작년에도 여기 붙어 있더니 또 올해도 여기 붙어 있고 많고 또 이쪽으로도 많고 맨 붙어 있더라 이거요. 대를 거쳐서 그래서 이을 촉 대를 이어서 이번에 올해 또 붙어 있더니 내년에 후년에 계속 애벌레가 이제 우리 집구석에 집의 어디 부분에 옛날에
그렇게 해서 붙어 있더라. 근데 붙을 소속이다. 무슨 소속이다. 애벌레가 무슨 소속이다. 어떤 무리 소속이다. 그 소속할 때 그 속자죠. 소속 무슨 소속이다. 이걸 촉. 그래서 이제 계속 대를 이어서 계속 많더라. 대를 이어서 많더라. 막 또 애벌레가 또 그다음에 또 대를 이어서 뭐 총망받는다. 그 다음 대를 이어서도 기대를 받는다. 총망받는다. 다음 또 차세대로 또 대를 이어서 차세대에서도 막 기대가 된다. 총망받는다고 그러죠. 총망받는다. 그 다음 다가오는 어떤 다음 때에서도 총망받는다. 귀자는 귀 모양 귀자 이거 아시죠? 귀자는 귀면 부숫자 귀자 딱 하고 밑에 내리고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 밑에 내리고 귀자입니다. 귀 모양 귀자. 다음은 담원자는 이제 흙으로 토담을 쌓았어요. 담원인데 이제 이게 뻗칠 긍자 베풀 선자를 이게 붙인 거죠. 이제 해가 이렇게 쫙 비치는데 이 비치는 거를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햇살이 비치는 거 위아래로 이렇게 이거 햇살이 뻗친다. 그 이제 햇살이 이제 뻗치는 것처럼 뭔가를 햇살을 이렇게 베푸는 거죠. 베풀선 뻗칠끔 베풀선. 그래서 이제 햇살이 뭐가 쫙쫙 뻗어나가는지 베풀고 뻗어나가고 뻗칠끔 베풀선. 그래서 토담을 뻗치고 베풀 그 담을 그렇게 쫙 쌓는 거예요. 담을. 그래서 담원자입니다. 담원자예요. 뭐 초원 그러면 이렇게 풀로 이렇게 담을 쌓으면 초원이라고 옛날엔 불렀다고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초원이라고 부르는 어떤 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풀로 이렇게 딱 담을 쫙 이러면 아무튼 보통 이게 토담으로 이렇게 토담으로 이렇게 담을 쫙 이렇게 베풀선 뻗칠끔 뻗쳐서 이렇게 담을 쌓았다. 담원자입니다. 그리고 담장자도 이제 담인데 똑같은 담인데 이건 장이죠. 그러면은 얘는 원래는 이게 원래잖아요. 원래.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글자 안에 들어간 변형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해서 여기서 이렇게 변형이 됐다는 거죠. 원래자라고 보고 이 안에는 돌회자죠. 뱅글뱅글 도는 거를 이렇게 네모 두 개를 이렇게 돌회자. 그러면은 바로 오지 않고 직선으로 오면 바로 오는데 바로 오지 않고 뱅글뱅글 돌면서 왜 안 온다? 뭔가를 아끼고 이 사람이 망가지지 않길 바래서 뭐 바로 왔을 때 뭔가 선물이나 좋은 게 바로 어떤 칭찬이나 상이나 바로 오면은 임금이 신하에게 바로 오면은 얘가 바로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이 망가질까봐 뱅글뱅글 돌면서 얘를 이렇게 망가지지 않기까지 뭔가 성숙을 시켰다. 이렇게 뭔가 바로 오지 않고 직선으로 오면은 망가질까봐 아낄 색. 임금이 신하를 아껴서 아낄 색자입니다. 얘가 원래자가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원래자인데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았다. 바로 오지 않고 오는데 바로 오지 않고 돌고 돌았다. 왜? 아끼느라고. 아낄 색자. 그럼 뭔가 아끼는 게 있기 때문에 담을 쌓는 거죠. 방어하려고. 담장자입니다. 담장자 토담을 이제 아끼는 거를 아끼고 방어하기 위해서. 집에 이제 뭐 옛날에 고대 뭐 아끼고 방어하기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아낄 색자로 담을 쌓았다. 뭐 아끼고 방어한다는 것이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울타리에다 담을 쌓는 것이죠. 담장, 담원장, 담장입니다.